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명동이에요. 부산의 명동이죠. 남포동이라는 곳인데요. 얼마만인지요?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건너편에 있는 자갈치 시장은 완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정비되어서 관광지 같았어요. 사촌동생 결혼식은 창원인데요. 하루 전 내려왔어요. 잠시 머물면서 구경하다가 이따 밤에 창원으로 넘어가려고요. 부산을 경유한달까요?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간만인데요. 게다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묵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러고 올라갈까 했는데요. 부산은 잠시만 있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분명 고향인데요. 오래 머물고 싶진 않네요. 하루도 묵고 싶지 않아요. 제겐 고향은 아픈 곳이거든요. 부산 하면 떠오르는 해운대나 가볼까? 멋진 바다 풍경에 맛있는 브런치를 먹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기울이는 지극히 연출된 장면을 올려볼까 했는데요. 지금 저는 보시다시피 남포동 거리를 걷고 있네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산엔 꽤나 왔어요. 몇 박 며칠 묵은 적도 있고요. 방금 전에 하루라도 묵고 싶지 않은 곳이라더니 그죠? 말이 안 되죠? 부산에서 몇 박 며칠을 묵었을 때는요. 고향이 아니라 관광지로 왔을 때예요. 관광지로 보면 부산 너무 좋죠. 여긴 제 이야기하는 곳이니까요. 제 사심 듬뿍 넣어서요. 해운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해변가 같아요. 그래서인지 여름이건 겨울이건 바다를 떠올리면 해운대가 바로 떠올라요. 서울에선 부산보다 강원도가 가깝죠. 강원도 동해바다 너무 좋던데요. 하지만 해운대와 감성이 좀 달라요. 왠지 해수욕장의 정석 같달까요? 아름다운 해변도 해변이지만 해안가를 따라 높은 빌딩도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같은 부산 내에서도 해운대 쪽이 다르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분명 부산은 부산인데 부산이 아닌 곳 같달까요? 네, 물론 해운대도요. 해안가만 벗어나면 정비된 곳과 정비되지 않은 곳들이 나눠져 있기는 해요. 제가 말하고 있는 해운대는요. 오롯이 관광지로서의 해운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서울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해운대는 많이 내려왔어요. 멋진 오션뷰가 내려다 보이는 숙소를 잡고 7간 힐링하며 지내다 올라가긴 했죠. 그런데도 부산을 엄청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요. 분명 해운대는 와놓고선 말이죠. 서울에서 해운대를 갈 때 분명 서울에서 부산을 간 건데 전 부산과 해운대를 각각 다른 지역이라 생각하고 갔던 모양이에요. 따로따로 생각해야 그나마 부산 땅을 밟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산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동생이 2명이 있는데요. 그들은 부산에 내려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은 수도권에서 살아도 언젠가는 부산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 거야.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안 가. 차라리 인천 경기 쪽으로 이사 가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엔 다시는 안 가. 고향이라면서 그죠? 참 이상하죠? 무슨 대단한 사연이 있나 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서울 분이세요? 지방이 고향이신 분 안 계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라 해도 서울 분 몇 분 안 계시던데요. 대부분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이던데요.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 한해서요. 여쭐게요. 고향 생각하면 마냥 설레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세요? 대부분은 그러시겠지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쭐게요. 고향에 살 때 너무 힘들고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고향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 고향 쪽에 말도 디디기 싫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름 휴가를 즐기러 겨울 바다를 구경하러 그런데 온 것 외에 이렇게 고향을 느끼러 부산 땅을 밟은 것은 실로 얼마만인지요? 네, 어릴 적 가장 번화가이고 중심지였던 남포동을 1시간 남짓 걸어보니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나요. 제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같이 느껴져요. 그 정도로 그때의 삶은 비참했거든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좋았던 것보다 나빴던 게 더 기억이 확대되고 오래 남잖아요.
번 양보해서 저희 기억의 오류나 왜곡이라고 쳐요. 아니요. 차라리 제 기억이 확대되고 왜곡돼서 오류가 난 것이라면 좋겠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비참한 삶이라고 해서 제가 밥을 굶거나 학교를 못 다니거나 이런 비참함은 아니에요. 정말 너무 뻔한 이야기여서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장황하네요. 기왕 고향에 왔으니 이야기 좀 풀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뻔한 이야기. 제가 어릴 땐 저희 집이 잘 살았나 봐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빠가 크게 다치셨어요. 드라마 같지요? 아이는 셋이고 젊디 젊고 철없던 부부는 갈팡질팡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서로를 탓하며 엄청 싸워댔어요. 다치셨어도 아빠는 나으셔서 직장을 다니셨거든요. 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는 불편하게 걸어 다니셨어요. 그 현실이 당시 젊디 젊은 엄마에겐 용납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두 분은 상상 이상의 강도로 매일같이 싸우셨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집 밖을 나오잖아요. 집 밖은 말도 안 되게 평화로워요. 그 괴리감이 어린 저로선 엄마 아빠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것보다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이 거리도 슬프고 저 조명도 슬프고 저 울도 슬프게 예쁘고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부부가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은데 집안 경제가 잘 돌아갈 리가 있겠나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엄마는 밖으로 도시고요. 점점 집안 경제는 나빠졌지요. 집은 점점 좁은 곳으로 이사를 다녀야만 했고요. 집안 경제가 가장 공공했을 때가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였을 거예요. 대학 입학금 빼고요.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성적 장학금으로 버텼기 때문에 학교는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이 어디 학비만 가지고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전액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대학의 낭만 그런 것 따위는 느낄 새도 없었고요. 이렇게 한참 예쁜 옷 입고 사고 싶은 거 많고 술도 마시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을 나이에 군대처럼 대학을 다녔던 거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거리가 남포동의 메인 스트리트예요. 이 거리는 저에겐 슬픈 거리예요. 모든 게 다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그냥 슬펐어요. 아이 쇼핑도요. 저희 선택에 의한 아이 쇼핑이면 덜 비참하지요. 마음에 들면 사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저 돈이 없어서 아이 쇼핑만 가능한 거였던 거니까요. 그게 그렇게 비참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걸어 다녀도 제 눈을 사로잡는 옷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참 그때는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옷이 많았던지요. 화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도 많이 팔거든요. 그 음식들도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 사 먹었지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사 먹었을까요? 안 사 먹었어요. 그렇게 땡기진 않더라고요. 그땐 어쩜 그렇게 서러웠는지요. 물론 저보다 훨씬 불행하고 더 힘들게 자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계시잖아. 그래도 대학까진 나왔네 뭘 하시겠지만 오롯이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니까요. 누가 더 불행했다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렸던 제 모습이 함께 떠올라요. 살벌한 부부싸움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도 어렸을 텐데요.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다독였던 어린 제가요. 한참 사춘기였던 중고등학교 시절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에 담기도 싫을 정도예요. 아무리 부산을 경유해서 창원을 갈 짧은 여정이지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요. 갈 곳은 많았어요. 하지만 굳이 부산의 명동, 남포동을 온 이유는요. 이곳이 가장 저에겐 아픈 곳이고 슬픈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잘 온 것 같아요. 거의 10몇 년 만에 제 아픈 곳과 맞닥뜨려지네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도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지금의 그때에 비하면 훨씬 부자잖아요. 금이 환영이네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가장 아팠던 곳을 맞닥뜨렸으니까요. 다음 고향 방문은 한결 편안해질 것 같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뜨끈한 국물 많이 드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